네, 오늘 12일 자 HLB가 어떤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약간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것은 상승이라기보다도 박스권 안에서 지지가 잘 되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매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요. 이 매수가 지금 이 밑으로 빠졌을 때는 이제 현금화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의 100%의 수익, 그러니까 이 투자금 100%의 투자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전체적인 금액을 매수 이렇게 사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제가 만약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일단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올라갔다 또 이런 게 있죠. 지금 보시면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시는 게 이거예요. 이 HLB가 아니라 자 기준을 한번 보면 자 700원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이 자리를 보면 아니 내려갈 때 손절, 올라가면 매수다라고 많이 얘기하면 아니 여기 내려가면 손절 쳤는데 바로 올라가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HLB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현금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게 뭐냐?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체결되는 모습이라든지 그 실시간의 모습을 봤을 때 이건 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빠질 확률이 더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전부 그냥 손절. 그렇게 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대응이 안 되시는 분 잘 모르겠다. 빠졌다 올라갔다 계속 이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부분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부분에 대한 손절 또는 현금화 말씀을 드린 상태이고 지금 이 가까이 이 700원, 10만 700원에 대해서 가까이 이제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많이 올라오면 저는 여기 다시 매수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라도 예상하고도 그냥 매수를 해도 괜찮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이렇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다시 올라오더라도 빠지면 기준자리에서 빠지면 손절을 쳐야 된다. 어떤 종목이든 지금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어떤 분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귀에 닳도록 그냥 얘기 들었는데 자 여기 빠지면 손절, 올라온 매수 이것을 하면 반복적인 이러한 모습 여기에서 이제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를 어떻게 할 거냐 대응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이런 대응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에 대응을 한다 해도 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매수 매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느 정도의 약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는 2%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하락이든 상승이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1% 2%대 안에 이렇게 자주 반복은 될 수 있으나 크게 이렇게 반복적인 모습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세금이나 수수료가 아까워서 대응을 안 한다. 그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걸 그러니까, 이것을 좀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손절을 칼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누적이 되더라도 그 손절에 대한 누적이 돼도
이것보다는 훨씬 손실이 적습니다. 안 해보시고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방송에서 제가 이제 몇몇의 전문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 들었을 때 실제로 그분은 매매를 하시는 분인가? 저는 그렇게 또 의심이 듭니다. 본인 계좌는 매매를 안 하고 그냥 남의 계좌에 대해서만 이렇게 리딩하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 계좌 그러니까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남한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다. 그리고 그 정도의 매매 경력이 있다고 하면 이 대응을 하는 게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건 본인이 대응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비관하는 게 아니라 해보시면 아십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꼭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이건 드리고 싶은 것은 제 계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하셔도 그만 안 하셔도 그만이지만 저는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훨씬 유익이더라. 더 잘 되더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HLB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자,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매수를 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저는 오히려 현금화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밑으로 빠졌을 때에 어느 정도 현금화 하신 분들 매도를 하신 거죠. 그런 분들도 괜찮고 올라올 때마다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때마다 현금화하는 것도 괜찮다. 단 1%라도 그렇게 하시는 건 전 좋다.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 수익 실현 아니라 현금화죠. 그런데 이제 손실 보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한 30-40% 된다. 그러면 100%에서 한 70이나 80% 현금화 하지 않는 보유 중이신 분들 보유하고 있는 그 물량 그걸 가지고서는 추가 상승을 기다리는 거죠. 무조건 상승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여기가 이 자리가 올라갔다가 이게 빠질 수도 있는 위치고 그렇죠? 근데 무조건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다 들고 계신다. 그것도 확실성이 있다 그러면 하시면 되겠지만 그런 확실성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샀으셨다는 것은 잘못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한 번의 실수를 했으면 이 한 번 실수한 거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올라가면 다행이에요. 올라가면 다행인데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영상을 남길 때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수익이 나면 상당히 내 실력이 대단해서 물타기를 잘했다, 매수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왜 이런 데서 매수를 하셨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지금 상태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횡보 구간은 분명히 횡보는 맞죠. 맞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기 횡보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거 올라가더라도 현금화는 조금씩 하면서 나머지 물량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지나봐야 돼요. 그냥 제가 이 자리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다들 비웃었잖아요. 특히 이 종목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얼마나 비난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전 비난 받아도 상관없다.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지금 분석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올라와 주면
어느 정도의 상승 시 예, 그냥 조금 현금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현금화 시키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좀 마음 편하게 지켜보는 게 어떠냐. 예,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도 있을 겁니다. 당신 네가 얘기한 이 700원 밑에 아니냐. 밑에면 손절인데 내가 지금 현금화 안 시킨 부분이 있다. 그럼 지금에도 현금화 시켜야 되느냐? 라고 물으신다 그러면 예, 저는 지금도 그렇고요. 올라올 때도 그렇고 예, 어느 정도의 현금화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결론을 말씀을 드려본다 하면 여기에서 그냥 올라가주면 너무 감사한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빠질 수도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진다라고 하면 보유 중이신 분들은 그냥 예, 무조건 예, 안 좋게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주식에 있어서는 감정이 들어간다 하면 예, 이건 거의 안 되죠. 감정이 들어가면서 매매를 하면 글쎄요,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마우스를 집어 던지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툭 친 적은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경우냐면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매수하고 올라갔는데 익절 못하고 빠졌을 때, 그리고 또 빠지고 나서 손절 치니까 올라갈 때, 예, 이럴 때 좀 감정적으로 이럴 걸, 이렇게 하지 말 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쌓이면 그냥 갑자기 그냥 조금만 올라가도 거기다가 매수 체결 막 하고 예, 좀 그런 감정적인 예, 내동매매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HLB를 지금 상당히 손실도 좀 크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이미 좀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예,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저도 내려간다가 아니라 올라가더라도 그쵸, 내려가는 것도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비중이 너무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자리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그냥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손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 자리가 깨지면 예, 더 현금화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 자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냥 보유를 하셔도 예,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현금화 말씀을 드린다 해도 현금화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유하셔도 상관은 없는 이 라인대는 맞아요. 여기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그렇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어느 정도 현금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깨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깨진다. 깨져도 그냥 보유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이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좀 더 버텨보지 하다가 마이너스가 커지는, 예, 그게 바로 이거 주식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가 깨지고 이 장기 평선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0에서 30%가 가까이 돼요. 예, 제가 이렇게까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에서 제가 강요가 아니라 제가 뭔데 강요를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 제 기준이 이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뿐이지, 예, 제가 여기서 뭐 강요를 해서 예, 제가 뭐 금강원에 예, 불려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손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심각한 부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확실성. 상승할 거다 하락할 거다라는 확실성을 갖는 순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확실성에 대해서는 예, 어느 정도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좀 비중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예, 대응,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보면 일단 여기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위치에서는. 근데 여기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예, 현금화를 조금씩 시켜놓는 게 좋다라는 거. 기술적인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뭐 이슈가 있어서 뭐 이 저항을 다 뚫고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가는 대로 가더라도 이 과정 속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횡보가 자 빨리 상승시켜주면 지금 상당히 지금 괜찮아요. 근데 뚫어주지 못하는 게 지금 문제지 거래량도 괜찮고 일단 꼬리를 말아주면서 이런 모습도 괜찮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저항을 받게 되면 약간이라도 하락을 하죠. 하락에 대해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수급이 어떻게 되죠? 제가 오늘 수급 확인을 안 했는데 자 이거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좀 개인의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투자 금액을 매도를 한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근데 만약에 빠졌다. 이 상황에서 뭐 7만원, 8만원 빠진 상태다 그러면 모든 금액을 손절친 게 한 수 위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상당히 아쉬워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부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지금 위치에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서 방향성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할 것을 예상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홀딩 하시겠지만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이 구간 지금 현재 이 700원 이 부근에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 자, 잠시만요. 이 자리 이렇게 있죠. 이 자리에서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자 빠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비중을 조절할 구간이 맞고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버텨왔다. 그리고 손실이 너무 크다. 그 더 손실을 보더라도 나는 그래도 상방을 생각하고 버티겠다. 그런 분들도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비중에 있어서 이제 심리적인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 자리에서는 방향성이 나올 것인데 여기에서 위로 가던 아래로 가던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중을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이 자리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랑 뭐 밑에 이런 자리겠죠. 그래서 분명히 방향성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항과 지지 패턴이 다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 중심이 위로 쏠리냐 아래로 쏠리냐에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한번 영상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그리고 이 말씀드리는 거에 있어서 조금 분수에 안 맞게 좀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좀 진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메일이나 이 계좌를 찍어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이게 심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유 중이신 분들은 다 상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양쪽을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어요. 그럼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지만 나중에 이 주가 흐름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 어느 정도 매도하는 그 시점 그 다 끝나가는 그 자리를 과거에 이런 모습을 한번 본다 그러면 감정적인 것보다도 매매를 잘했다 못했다 아마 그게 좀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올라가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빠진 상태에서 그걸 본다 그러면 좀 상당히 좀 후회가 되고 어렵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후회가 없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빠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있어서 이제 만족감과 후회의 그 중간 그게 이제 비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중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